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팔자라는 것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삶으로 체득한 스님의 지혜와 명언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정 스님 살아 생전에 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울림이 있어 재구성하여 옮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업을 짓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업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종점까지 많이 보이는 뚫린 길은 질려서 운전할 맛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졸리거나 사고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많이 바라볼 수 있다면, 훤히 알 수 있다면 사는 맛이 안 납니다.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직선과 곡선에 어떤 상징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빚어놓은 문명은 직선입니다. 그러나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곡선이지요.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 가지들, 또 흐르는 강물을 보세요. 산맥을 보세요. 해와 달을 보세요. 다 곡선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집이라든가 또 그 밖에 다른 구조물 같은 것들은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은 조급하고 냉혹하고 비정합니다. 그러나 곡선은 여유가 있고 인정이 있고 운치가 있어요. 이처럼 곡선의 묘미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곡선의 묘미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할 때 몇 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예열을 가지고 간다면 많은 도중을 거치면서도 도중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 맞춰서 목적지까지 가려는 이런 의식 때문에 도중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들이 없어요. 목표 지점보다는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와 같은 과정이 곧 우리들의 일상이고 순간순간의 삶이지요. 우리는 잘 알지요.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의 순간을 살 줄 알아야 해요. 순간순간의 쌓임이 세월을 이루고 한 생애를 이룹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 통계를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에 1만 2천 명이 자살한대요. 특히 20대, 30대가 많답니다. 물론 자살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사정이 있겠죠. 허락받은 세월을 그냥 반납하고 뛰어내릴 만한 그런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요.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사각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그런 조급한 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은 우리 선인들이 참고 기다리면서 가꾸어 놓은 그런 열매들이에요. 사랑을 하더라도 서로가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랑이 익습니까? 세월을 동반하지 않고는 사랑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터서 꽃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받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뿌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뜸들일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뜸들일 시간이 없어요. 참고 기다릴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사안까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는 겁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길이 막힙니다. 여럿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의 처지를 살피게 돼요. 관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고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직장이든 홀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직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곡선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우리 선인들의 느긋한 생활 태도를 오늘 우리들은 배워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줄곧 달려가지만 않고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여기저기 눈을 팔면서 어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길 잃고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삶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살아가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삶의 기술이 지혜죠. 삶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게 되고 또한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생깁니다. 자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업으로 인해서 이 다음 세상에서도 참고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끼어내릴 업의 힘, 업력이 쌓이게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자살만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그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이 제대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곧 업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것이 바로 업의 파장입니다. 업의 메아리예요. 당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자신의 몸무게 얼마, 또 어떤 건강 상태, 어떤 지능, 어떤 감성, 이것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하나의 결과입니다. 업의 결과죠. 내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해서 그 결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돼요.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사람은 뭡니까? 대자연 속에서 한 개체예요. 개체이기 때문에 그 대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해요. 자신의 목숨이든 남의 목숨이든 짐승의 목숨이든 또 살아있는 식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지구가 편할 날이 없어요. 전국 산부인과 집계에 의하면 연간 낙태 시술이 35만 건이래요. 35만 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남한만 하루에 1,000명의 어린 생명들이 살해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낙태로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날 수 있는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업이라니까요. 비유하자면 멀리서 어렵게 찾아온 손님을 방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도중에 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에 의존해서 그 엄마한테 그 아빠한테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낙태 수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은 자신이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어린 생명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라는 새싹을 부처님을 꺾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싹을 꺾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 생명을 꺾는 것은 큰 죄업이 됩니다. 죄업이 된다고 해요. 업이란 두고두고 연쇄적인 그런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꽃이 만발하고 단풍이 곱게 물든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잘 아는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해요. 내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언짢으니까 이 좋은 날에 흐뭇한 얘기를 할게요. 내일 모레가 60이 되는 분인데 그 집안은 아내와 다 키운 아들, 딸 둔 아주 어엿한 가장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선망하는 소위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30년 동안 착실하게 근무를 합니다. 중견기업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게 돼요. 그러다가 IMF 때 근무하던 회사에 임원으로서 보증을 섰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무일푼으로 직장에서 그냥 던져졌어요. 부인 명의로 된 얼마 안 되는 재산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앞날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부하는 일이고 하나는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늘 하던 거니까 이 나이에 공부하기는 그렇고 운전기사나 되어볼까 이런 생각이 불쑥 나더래요. 어디서 들으니까 3년만 택시 운전을 하면 개인 택시 면허가 나온대요. 작심한 끝에 나와서 바로 1급 운전면허를 면허로 경신하고 택시 운전기사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드디어 핸들을 쥐고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처음 차를 몰고 나가던 날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25년 무사고 운전자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들은 귀가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평생 육체노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회사 경험만 했던 사람이 12시간이나 고된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언제 봐도 밝고 아주 활기차 보였대요.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밤늦게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무뚝뚝하고 어색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뭐 재미있더라고. 푼돈이지만 그날에 다 채우고 돈도 남았다고 그렇게 이제 자랑까지 하면서 자는 아이들을 깨워요. 얘들아 일어나. 아빠가 기분으로 치킨에 맥주 산다.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넘었답니다. 그 집 그 부인의 이야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만 28년 동안 요즘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라는 존재는 일벌레, 돈 버는 기계로 상징되고 가족에게는 무관심의 극치였었는데 이제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사람을 안으로 여물게 합니다. 인생의 길이도 곡선에 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명예와 부보다도 값진 삶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체면 때문에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느냐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은 없습니다. 자격이 주어진 현재 상황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복선의 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삶은 지나간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살 줄 알아야 순간순간 그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익히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또 내 개인의 삶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이웃 가족들의 삶도 달라져요. 모두들 보다 투명하고 따뜻하고 어질고 선량한 이웃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이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소중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